자, 선상철 차장. 네. 지금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군사적 동향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잠수함도 내려보냈다고 하고, 예. 잠수정도 내려보냈다. 지금 예. 저 사진은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이 올린, 홍콩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인데, 북중 접경 지대에 탱크가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시가지에 저렇게 탱크가 왔다는 거 무슨 뭐 쿠데타가 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요? 중국에서요. 예. 보면 간판들도 보면 다 중국말로 써 있죠. 그러네요. 저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물론 2013년 장성택 처형 당시에도 북중 접경지대에 이 군대를 중국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중파였던 장성택이 처형되니까 혹시 북한에서 뭔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군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 도발 형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인지 중국발 저 탱크가 저렇게 시가지에 나타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물론 지금 중국 그 공식 언론이나 중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좀 밝힌 바는 없습니다. 저기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남북 관계에서 중국이 저렇게 뭔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심상치 않은 징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결국에는 중국도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니들 자꾸 이렇게 까불다가 국제사회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 니들 좀 꼬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구자룡 특파원, 예. 동아일보 베이징에 근무하고 있는 구자룡 특파원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러한 그 홍콩 빈과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그거를 봤다고 하는 장갑차나 또는 탱크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옌지시에서 여러 사람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러면 김정은이가 21일 오후 5시에 준 전시 상태를 북한에 전체 선포를 합니다. 그 직후부터 약 이틀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은 어떤 그 북한의 준 전시 상태 딱 이게 되면은 지금 그 탱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선양군구에 있는 16집단군이거든요. 16집단군이 원래 하고 있는 곳이 해일웅장성에서 두만강에서 바로 대략적으로 하면은 백두산 있는 지역까지가 관할 구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그 아래가 39집단군이 있고요. 그 아래가 40집단군에서 3개의 집단군 약 25만 명이 선양군구에 속해 있는데요. 이 25만 명이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병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준 전시 상태가 되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간 거 아니냐. 매뉴얼에 따라서. 예, 매뉴얼에 따라 예. 어떤 뭐 북한의 큰 김정은한테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북한이 준 전시 상태가 되니까 공기부양 정도 내려오고 잠수 정도 뭐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여러 가지 뭐 워치콘을 올리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 우리 전면전이 있을 때 5027 작게 있듯이 그런 거에 따라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대영 연구위원께서는 이 중국 부대 이 실체 그리고 이동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어떤 그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심양군은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서 3개 집단군을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에 3개 집단군을 주둔을 시켰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지만 최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국내 언론에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2년 전만 해도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에서 대규모 이제 기갑 훈련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 이동은 북한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전승절 그 열병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군사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박성훈 논술위원. 네. 지금 박성훈 논술은 인사를 안 하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자, 어쨌든 예, 이번 이 사건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관심도 그리고 파장도 큰데 네. 자, 일단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국민으로서 상당히 좀 안심스러워요. 네. 중국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어떤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방금 예. 하종대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매뉴얼에 따른다면 전통적으로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진주할 경우 그 어떤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에 들어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에 중국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예. 다시 말해서 평양에 대한 기득권, 이 부분을 군사적으로 아마 정하는 그 매뉴얼에 따른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북중 관계가 과거와 달리 악화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현재 이것은 북한을 꼭 지원한다라기보다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 만일에 니네가 지금 이 상황을 악화시켜서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밀고 들어가서 가령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장악, 예. 그리고 심지어 위에 꼭지만 따서 김정은만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에 저는 그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낙관할 수도, 쉽게 비관할 수도 없는 아주 다목적적인 그런 포석에 의한 움직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지금 북한이 이제 두 가지 전술을 동시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북한의 속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리에게 약간 협상에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잠수함 뭐 70%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보도 어저께 나왔는데 그것 말고도 추가적인 도발 징후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 공기부양정이 지금 남하하고 있다는. 공기부양정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름이 왜 공기부양정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로 떠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예. 굉장히 빠르고요. 잠수함은 밑에서 다니지만 네. 공기부양정은 물 위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저 거기 2013년에 김정은이 저거를 북한 TV를 통해서 공개한 그 잠수정인데 공기부양정인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예. 많은 그 전투 요원들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저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대칭 위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6정 있습니다. 아, 여섯정이요? 예. 김대영 연구위원. 예.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실제로 전투가 시작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가장 핵심은 이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 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4, 50km 정도면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기부양정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다 위로 떠서 가기 때문에 거의 뭐 8, 90km의 속도로 그렇게 남아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기 보면, 근데 예. 갯벌도 다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지금 직접 타봤는데요. 아, 우리도 갖고 그러셨어요? 있어서 우리도 해양경찰청이 있어서 예. 직접 타봤는데요. 물 위뿐만 아니고 갯벌 위도 쭉 갑니다. 그러니까 아. 바로 거기서 내리자마자 상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부양정을 기동시켰다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송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 공기부양정이 어디 지점에 만약에 상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지점에 상륙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공기부양정을 기동시킨다면은 분명히 해안 어딘가에 포격을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상륙시킨다. 저런 거는 그러니까 후방 우리 여러 해안가의 후방에 북한의 특수전 그런 병력을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하정대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이 공기부양정 자체는 그렇게 위협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뭐 북한 같은 경우는 해안포라든가 장사정포를 이용해서 상륙 지점을 일단 때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랬을 경우에는 남북한 간에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공기부양정. 저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던 내용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까 6정이 있었다. 예. 왜 이렇게 북한은 130정이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기부양정은 무려 5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갑차나 탱크 이런 무기를 상륙시켜가지고 싸우기 위한 거고 북한은 그냥 특수전 병력을 사람을 실어나르기 위한 그런 그렇군요. 공기부양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김대영 위원, 이 남포 기지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이거잖아요. 철산군 기지에서 이 공기부양정들이. 그러면 백령도까지 100k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공습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뭐 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어요? 아까 보니까 8, 90km라고 그러면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한 거리잖아요. 30분 이내까지도 지금 예. 최대 속도를 발휘한다면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그에 대비해서 지금 워치콘 2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서 만약 북한이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우리 공군이라든가 해군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공기 부양정 말고도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다른 무기들이 있죠. 하종대 부국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가장 우리가 찾기 힘든 게 잠수함입니다. 지금 예. 잠수함이 북한이 한 70척에서 80척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 50척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찾지를 못하고. 근데 그게 뭐 24시간 정도 있으면 공기를 좀 충전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서 예,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주 또는 2주까지도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잠수정이 대부분이 구식 모델이어서 하루나 3일 안에는 반드시 떠가지고 다시 디젤로 충전을 해야 된답니다. 그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 떠야 된답니다. 그때 우리가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김대영 연구원. 지금 탐지가 그럼 가능한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텐데 예. 제일 위협적이라면서요, 이 잠수정.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군에서도 이제 발표했지만 이 70%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북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찰 이송으로 이런 배가 한국에서 출항하는 것을 먼저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점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지금 P3C 초계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상의 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포세이돈이라는 그런 최첨단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점에 지금 우리 전투함들도 배치돼서 적 잠수함을 찾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전쟁 의지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협상을 통해서 우리 측으로부터 얻어낼 걸 얻어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 태풍 고니가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북한의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 항해에도 좀 문제가 많아서 일부는 지금 회항을 한다라는 얘기도 그래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내일 우리 경상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태풍 고니 15호 태풍.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수함의 거동이 또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천 차장. 네. 북한에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좀 다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북한 매체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결속을 시키려고 주민들이나 시청자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중앙TV가 평일날은 3시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근데 오늘 9시, 그러니까 북한 시간으로 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부터 보도를 시작하고 드라마를 틀고 여러 가지 영상을 트는데 계속해서 사이사이마다 주민들의 인터뷰를 넣고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치고 과거에 이 무장투쟁했던 드라마를 틀고 이러면서 계속 호전적인 어떤 분위기를 지금 고조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 사실 얼토당토 안 한 내용도 많이 있죠. 우리 군이 전쟁이 싫어서 탈영을 했다는 얘기도 하고 예. 또 사재기가 벌어지고 예, 어제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드렸어요. 그런 것들 아무도 안 믿는 얘기들을 예. 본인들은 아주 그냥 뻔뻔한 얼굴로 내보내고 있고요. 노동신문에도 보면 1면부터 6면까지 미국 나쁜 놈, 한국도 이래선 안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써가면서 지금 그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저 보면 저 깨알 같은 글씨로 6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해야 된다. 미국 예. 빙호심을 유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한 얘기 보면 8시간씩 밤에도 하고 아침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노래를 튼다고 하잖아요. 노래요, 예. 노래 어떤 거 트는 줄 아십니까? 아까 저도 보고 올라온 거 잠깐 봤습니다, 예. 노래 제목이 공개됐습니다. 예. 아이유 노래도 있고요. 아이유. 예,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러는 거요. 군인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고 싶은 거겠죠. 이런 것들. 우리 노사연 씨의 만남. 예. 남북한이 만나면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노래를 계속해서 틀면서 지금 북한군의 동요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저는 걱정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신문 또 방송을 동원해서 이번 도발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어떻게 사과하는 상황으로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는 내용, 오늘 방송 내용인데요. 잠시 전에 저희가 정리한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냐? 신성한 물의 조개 중터에 함부로 불질한 놈들이 누구냐? 눈도 놓치지 않으리. 전투 준비는 이미 끝났다.
남은 곳은 오로지 정리의 결산뿐.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별을 지른 무모한 군아비들에게 종북적 파멸을 안기리라. 참 북한도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연구위원. 예. 자, 우리 든든한 우방인 미국. 만에 하나죠. 뭐 이건 뭐 만에 하나도 아니라 1000만 분의 하나 정도 가능성이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불안해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든든한 우방 미군 어떻게 우리를 이번에 지원할지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금 괌에 지금 B2 폭격기, 즉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3대가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총 한 6에서 7척 정도의 미국 핵잠들이 지금 대기 중에 핵잠수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신 거는 BOC 폭격기인데, BOC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괌에도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 본토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급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 두 곳에서 모두 날아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 폭격기에는 한 27톤 정도의 각종 폭탄을 이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 자체도 예. 대단하지만은 최근에는 이게 3대가 타는 폭격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데,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실 정밀적인 그런 타격 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서 예. 일정한 지역에 막대한 양의 폭탄을 쏟아붓는데요. 사실 지금의 BO-12는 저런 능력보다는 이런 정밀 유도 무기를 이용해서 정밀 타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B-52 전략 폭격기가 북한한테 왜 위력적이냐면요. 저거 한 6대 정도만 있으면 북한 전체를 다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6대로? 예. 아. 그리고 상승 고도가 55,000피트잖아요. 예. 대략 저 계산하면 한 17km 정도 되는데, 북한의 대공 화기들이 대부분 3km에서 5km 정도뿐이 못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으면 맞추기가 어려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거보다 낮게 뜨는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더라도 약 참새가 날아가는 정도뿐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예. 그것도 한 6대 정도만 있으면은 북한 전역을 다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다 타격할 필요도 없지만요. 예. 그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BOC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 때 그때 3대가 동원돼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그 심리적 압박이 굉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스텔스가 도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인트, 일종의 페인트를 칠해서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건데, 이 기술이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이제 B2 폭격기가 이제 비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 폭격기 자체가 날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정말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 B2 폭격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꼬리 날개가 없고, 왜냐하면 이 스탯 성능, 꼬리 날개 때문에 이 스탯 성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아예 꼬리 날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텔스 폭격기를 유지하는 데 또 막대한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매번 출격 때마다 이 도료, 이 레이더파를 줄이는 그 도료를 새로 또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과 또 특수한 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잠수함도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7일 정도에 이제 요코스카에서 이제 하와이에서 요코스카로 사실 미 해군의 핵잠수함 한 척이 지금 전방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북한이 잠수함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미 아마 이제 동해상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3가지 전략 무기, 미군의 무기지만 이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질 경우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좀 든든하시라고 저희가 아주 꼼꼼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 오늘 국방부에서 이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군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물 위로 올라와서 에너지를 다시 전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 이제 P3C라든지 또 우리 구축함들이 다니다가 포착이 되면 도관에든 쥐가 됩니다. 잠수함을 찾아내고 싶지 않지만 또 잠수함도 쉽게 이렇게 막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연구위원, 예. 결국에는 북한의 잠수함도 지금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대변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 사실 뭐 위협적인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탐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제한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부분의 그런 북한의 전력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은 북한의 화학무기, 우리 한 5,000톤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화학무기, 이거면은 남한 전역을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요. 모두 숨지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7, 8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핵무기. 만약에 이런 걸 쏜다면은 우리가 저기 있는 뭐 위력이 좀 떨어지는 뭐 잠수정이라든지 공기 부양정이라든지 무슨 장사정 이런 것들은 별 큰 문제가 예. 아니면 이런 무기, 비대칭 무기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그 3대 전략 무기라는 것이 사실 뭐 당장 올 수도 있지만은 앞서 이제 하정국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그러한 상황,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생화학 무기를 반출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 아마 즉시 한반도로 투입될 것으로 그럴 생각됩니다. 수 있겠네요.